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임대차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는 것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임대인의 의무고요. 임차인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겁니다.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상무계약이고 두 채무가 마주보고 대가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니 낙성계약이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해야 되고요. 사용수익하게 할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 수순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 겁니다.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 동산, 물자가 물건이거든요. 목적물,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에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래서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동산 임대차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이고요. 동산은 임대차는 동산에도 되니까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인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차임 지급해야 되고요. 2기 이상 연체하면 해지 사유입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민법 임대차는 2기 연체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즉시 해지 사유입니다. 이거는. 임대차가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지 않겠다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임대차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금방 말씀드렸죠.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동산 임대차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시험에 원래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건물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잘 나오고요. 동산은 별로 낼 게 없어요. 토지 임대차냐 건물 임대차냐, 임대차 문제 나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제 풀고 들어가야 돼요. 최장기 20년은 위헌 결정되었으니까 무효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최단기 몇 년까지 해라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 보장하고요. 상가임대차는 1년 보장 조항이 있죠. 민법 임대차는 최장기 최단기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장기 20년이 위헌 결정 나서니까 합의갱신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으니까요. 법정갱신 기간 만료 후에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동사는 누가 하든 간에 5일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때 뭐 준비해서 인도하고 보증금 내주라는 거죠.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거는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종료 후에 청구해도 됩니다. 근데 유익비는 종료 후에 청구합니다. 종료 시에 할 수 있어요.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데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종료 시점에 하는 겁니다. 필요비 청구는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것인데요. 기억이 탈락했네요. 이 비용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 이러면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들인 유익비를 포기하겠다는 특약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다.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